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희비가 엇갈리는 날이었습니다. 테슬라는 3%대 하락을 하고요. 엔비디아는 4% 이상이나 급등을 보여주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는 약했지만 옵티머스의 3세대가 곧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가 강할 법도 했는데 정말 주가가 강하기 전에 좀 약한 모습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다우와 나스닥의 희비도 교차가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최근 10년물 국채금리가 4.2%대까지 이렇게 뚝 떨어지고요. 중동 정세가 완화가 되고 있죠. 이란과 이스라엘은 지금 휴전을 이미 체결한 상황입니다. 유가도 75불대까지 치솟았던 게 지금 65불대까지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증시 환경이 좋은 상황 속에서 다만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지금 전고점에 다다르면서 어느 정도 횡보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도 2만 선을 넘었다가 다시 19,900선으로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늘은 소수 종목에만 좀 집중되는 매수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구글과 같은 기업에 좀 몰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나머지 다우와 관련된 종목들, 경기 민감 업종들 좋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도 경기 민감 업종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GM, 포드도 모두 같이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테슬라는 빅테크 기업에도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동차 제조업체이자 경기 민감주에도 속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우지수의 하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같은 AI 회사이지만 엇갈리는 행보를 보여주었어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는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이 검정색 선인데요. 전고점이었던 153불대를 뛰어넘는 154불로 오늘 마감을 했어요. 자, 아직까지 AI 주도주, AI 대장주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엔비디아의 챗GPT 모먼이 나온 다음부터 정말 한 분기도 빠짐없이 EPS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는 EPS가 하락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엔비디아 차트는 다르죠. 엔비디아 EPS가 이렇게 끊임없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아직까지 그리고 2027년까지의 EPS 상승 전망은 살아 있습니다. 원래 주가라는 것이 이 EPS 전망치를 1년 정도 앞당겨서 반영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향후 1년 이내의 전망은 아직까지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 테슬라는 아직까지 EPS가 이렇게 하락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역시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EPS가 끊임없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렇게 조정 장세에 나오지 않았었겠죠. 자, 아무튼 테슬라는 오늘 3.79% 하락한 327.55불로 마감을 했어요. 로보택시 런칭에 따른 상승분을 거의 대부분 반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그리고 이러한 하락의 이면에는 각종 레거시 미디어들의 악평이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로이터에서도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듯이 그리고 실수가 많다라는 듯이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선정한 라이더들이 있었죠. 바로 각종 인플루언서들이 되겠습니다. 30번도 이상 탑승하신 인플루언서 분도 계셨어요. 자, 이러한 인플루언서 분들은 테슬라의 실수를 가감없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리뷰를 해야 되겠죠. 자, 하지만 30번 정도 탑승하면 한 차례 정도 있을까 말까한 실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한 점을 지금 로이터는 부각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영상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로보택시가 지금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UPS 차량이 후진을 하면서 이 주차 구역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자 여기 안전운전자가 지금 급하게 좀 스탑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런 게 개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로보택시가 멈출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일단 스탑 버튼을 눌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점은 우버에 비해서는 웨이모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웨이모는 지금 역주행을 하면서 지금 횡단보도 차선 위에서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후진까지 하고 있고요. 지금 교통을 마비시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레거시 미디어가 잘 보도를 해주지 않아요.
아무튼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이번 로보택시에 반영된 FSD는 기존의 공개 버전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일반 운전자도 자신의 테슬라에 셋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가장 최신 버전이 버전 13.2.9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로보택시에 탑재된 FSD는 이 버전보다는 새로운 버전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버전 14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정확한 버전명은 알려주지는 않았고요. 아무래도 연말이 되면 진정한 버전 14의 완전 자율주행이 나올 것 같습니다. 파라미터를 4.5배나 키운 더욱 진보된 FSD 모델이 연말에 나올 거고, 자, 이 버전은 메인 브랜치에 포함이 될 것이다. 즉, 로보택시에도 들어가고요. 현재 테슬라 오너들도 실제로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신규 버전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미 미국에 200만 대 정도의 테슬라 차량이 판매가 되어 보급이 되었는데 그러한 테슬라 차량도 로보택시 사업을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한 가지 테슬라에 대한 우려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이번 주가 하락에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올해 예상되는 판매량 저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2025년 정도 됐으면 테슬라가 연간 200만 대 이상은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 판매량이 180만 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판매량 예상치가 적게는 지금 160만 대 이하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최근 예상치를 보면 지금 160만 대도 못할 것 같다라는 지금 소문이 있습니다. 자, 특히 다음 달, 그러니까 7월 2일이 되면 2분기 인도량이 나올 건데, 2분기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만 대에서 많게는 9만 대 정도 빠질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2분기 인도량 예상이 그 발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점도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약속대로 6월 28일에 오스틴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이 직접 고객 집 앞까지 인도가 되는 모습, 자율주행으로 인도가 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또 크게 회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주가의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거는 내년 중후반부터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지난 어닝콜에서 얘기를 해 주었는데요. 내년 중후반부터 실제로 테슬라의 AI 실적이 테슬라의 파이낸셜 스테이터스에 반영이 되면서 테슬라 주가를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었었어요. 만약 정말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같은 FSD와 같은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점유율이 시장의 99% 수준에 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 수치, 즉 PER 지수를 받으면서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는 이 로보택시 전용 모델 사이버캡도 대량 양산을 시작할 예정에 있어요. 현재 사이버캡의 제조 설비는 기가 텍사스에 설치가 되어 있고 약 한 2개월 이내에 첫 번째 대량 양산의 그 프로토타입이 출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사이버캡의 대량 양산과 함께 내년 정말 빠르면 로보택시가 미국 전역에 100만 대 정도 보급이 될 수 있어요. 론바론과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로보택시 차량 한 대당 연간 5만 달러의 레버뉴, 즉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낮게 잡은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것도 보수적인 숫자인 것 같아요. 5만 불. 자, 만약 일론 머스크의 예상대로 내년 연말까지 미국의 100만 대 정도의 로보택시가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5만 불 곱하기 100만 대를 하면 되겠죠. 그럼 연간 50빌리언의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50빌리언 수준이면 지금 현재 테슬라가 만들어내는 매출의 거의 3분의 1이나 절반 수준에 다다른다고 볼 수 있겠어요. 굉장히 강력한 매출액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매출액에다가 영업이익률 30%를 적용을 해보면은 연간 영업이익이 15빌리언 정도가 나옵니다. 15빌리언이면 테슬라의 한 해 지금 영업이익과 거의 유사한 수치예요. 15빌리언 정도의 영업이익으로도 테슬라가 지금 300불대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만큼의 영업이익이 매년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면은, 즉 로보택시 100만 대다 테슬라 주가가 300불은 올라갈 수 있겠다. 즉 100만 대 정도 보급이 되면 테슬라 주가는 600불을 넘어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인도량 예상과 같은 테슬라의 제조 기반, 생산 기반 실적들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승했던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죠. 테슬라의 주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급등락을 거듭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내년 중반부터는 이 엔비디아의 그래프처럼 성장을 뒤따를 것입니다. 테슬라의 EPS가 엔비디아와 같은 모습의 이런 정배열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테슬라의 주가 역시 엔비디아처럼 챗GPT 모먼트를 마련한 엔비디아처럼 끊임없는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시작이 이번 6월 22일에 있었던 로보택시 서비스로 출발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여메리님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다음 주에 있을 2분기 생산량과 인도량 발표는 이제 작은 부분으로 치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중요한 점은 이 로보택시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널리 확장되느냐 그 여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론 머스크의 긍정적 예상처럼 내년 미국에만이라도 100만 대가 보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테슬라는 정말 이 엔비디아 같은 주가 모습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 그리고 로보택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제 X에서 옵티머스 버전 3 is going to be 오픈이라는 듯한 표현을 썼어요. 옵티머스 버전 그 세 번째 그 3세대가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일론 머스크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버전 1은 이거죠. 2021년 AI 데이 때 공개했던 옵티머스가 되겠습니다. 이 옵티머스가 공개가 되자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AI 데이 때 주가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테슬라는 이런 거대 이벤트가 있으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구나 라는 인식을 이때부터 좀 심어 주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버전 2로 기술이 발전하자 훨씬 더 유려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이 손가락에서 발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자, 그간의 버전들의 차이를 보면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최근 버전은 이렇게 손가락이 굉장히 유려해졌고요. 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최근에 보여준 이런 춤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춤이 굉장히 어려운 동작들을 많이 해내고 있습니다. 인간도 하기 어려운 동작들을 굉장히 많이 해내고 있다라는 게 고무적인 모습이에요. 자, 이미 이렇게까지 발전했는데 이제 이렇게 좀 더 다듬어진 버전 3가 출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최소 10년은 이끌 테슬라의 AI 라인업 FSD 로보택시 옵티머스가 올해 모두 갖춰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발언에 테슬라 AI 팀도 맘마미아라고 외치면서 굉장히 불리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올해 활용 점정이 되겠죠. 자, 이미 옵티머스는 텍사스 공장 내에서 그리고 프리먼트 공장 내에서 대량 생산을 위한 파일럿 생산 라인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올해 연말이 되면 1,000대 정도가 생산이 되어서 기가텍사스와 같은 공장에 지금 배치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 연말에 정말 이 옵티머스가 1,000대 정도 테슬라 공장에 배치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 테슬라의 프리미엄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PER 지수가 급등하면서 테슬라 주가 또 한번 강력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이터의 이런 기사라든지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부정적인 인도량 전망 예상이라든지 이런 기사가 나온다라고 하면 역시나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테슬라 주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내년 중반부터 본격화될 거예요. 자, 그때까지 트라운TV 함께 하시면서 행복하고 편안한 투자 잘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